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32살 직장 여성입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출퇴근이 좀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올해 초 저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저보다 2살 많던 그 사람은 제가 28살에 소개로 만나 2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었고, 거기서 제 전공을 살려 직장까지 구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해외 생활이 이래저래 어렵겠다는 생각에 3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했습니다. 한국 와서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취업하자마자 친구 소개로 남자친구 만나 연애까지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2년가량 사귀다가 결혼할 뻔했다가 올해 초 헤어졌네요. 굳이 말하자면 우리 쪽에서 먼저 파혼 의사를 밝힌 거고 제가 차버린 셈이긴 한데 그 사람은 파혼 의사 전달하고 나서도 포기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끝난 상태긴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만남은 있지만 아름다운 이별은 정말 없더라고요. 아무리 헤어질만 해서 헤어진다지만 이별은 분명 서로에게 상처인 건 분명합니다. 희주야, 우리 꼭 이렇게 헤어져야 되겠냐? 우리 엄마를 뜯어고칠 수 없으면 거리를 둬도 되는 거고, 너랑 나랑 같이 살면서 극복 가능한 건데, 해보지도 않고 왜 그리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둘만 좋다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그러긴 싫어. 현준 씨는 내가 자기 엄마랑 안 보고 살자고 하면 따라줄 거야? 그럴 거 아니잖아. 자기 엄마라면 껌뻑 죽는 사람이 그게 가능하겠냐고. 우리 엄마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결혼 절대 못 시킨대.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자. 헤어지면서 서로 감정상에 쌍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사귀던 사람과 안전한 이별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질척거리는 남자친구 말고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우리 쪽에서 파혼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도 저에게 따로 연락까지 하며 자기 아들과 결혼을 종용했는데요. 제가 계속 거부하자 끝나는 폭발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제 사연은 제가 파혼하게 된 사연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나 동년배님들은 살면서 세상 참 좁다는 경험 한두 번씩은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세상 좁다는 게 뜻하지 않은 인연을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되돌아올지 모르니 늘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스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혼한 이후에는 일적으로나 사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말을 조심하며 구업을 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내게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온다는 걸 저는 제 경험으로 믿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와 한창 연애할 때 물론 서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결심했죠. 남자친구는 아들만 둘인 집안의 둘째였는데 위로 의사인 형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 형은 클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 부모님이 형에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둘이 연애할 때 남자친구 형이 결혼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남자친구 형 결혼하는 거 지켜보면서 예비 시모가 보통이 아닌 성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종종 자기 형 결혼 준비하는 거 남자친구가 저에게 얘기해줬기 때문인데요. 희주야, 결혼할 때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좀 더 보태고 혼수는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요즘은 그런 거 크게 구애 안 받고 서로 합리적으로 많이들 한다잖아. 근데 우리 형 결혼하는 거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
형수될 분 친정이 엄청 부자인가 봐. 10억짜리 집이랑 차랑 혼수까지 다 해온다 그러는데 엄마는 형수 인물이 별로라고 마뜩찮아 하시더라고. 참나. 나 같으면 그렇게 해온다는 며느리 있으면 업고 다니겠구먼. 우리 형도 인물 그저 그런데 엄마는 욕심도 많아. 부모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인물도 좋은 사람 며느리로 보고 싶으시겠지. 근데 어쩌냐 자기야? 나는 그렇게 해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 맘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하필 자기 형이 의사라서 그렇게 대단한 며느리를 보니까 뇌가 너무 비교되잖아. 별 걱정을 다 한다. 너는 예쁘잖아. 예쁜 게 최고야.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엄마는 과하게 욕심내는 거야. 저러다가 여자 쪽에서 기분 상할 수도 있지 싶어. 사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크게 자식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형 공부시키는데 든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제 겨우 전문의 따서 페이닥터 하면서 그동안 부모님께 신세진 거 갚아나가는데 날름 여자 데려와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도둑 맞은 기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예비 며느리가 부자라고 하니 기왕 의사 아들 결혼시키는 거 미친 척하고 다 요구해보자는 심산이셨겠죠. 어쨌든 남자친구 형은 결국 그 예비 형수님이랑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던 것이 상견례 때 엄마 때문에 창피했다고 하면서 일화를 말해주더라고요. 저야 아직 결혼 전이라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 보면서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너무 갑질을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 형 상견례는 잘한 거야? 결혼식 날은 잡았어? 얘기 좀 해봐. 분위기 어땠어? 제가 묻는 말에 남자친구는 한숨을 먼저 푹 내쉬더군요. 말도 마. 나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 와, 내가 그 집 부모였으면 우리 엄마 싸대기 한 대 날렸다. 근데도 그쪽 집안은 자기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 엄마가 무리한 요구 하는데도 거의 다 맞춰주더라고. 어머, 뭘 요구하셨길래 그래? 엄마가 외가친가 가족들 예단할 거 목록까지 다 적어오셨더라. 그 집에 집이랑 혼수 예단 다 맞춰준다고 했는데 상견례에서 개헌하는 비용까지 떠넘기더라니까.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한 양반이야. 여자 쪽 집안에서 그만큼 재력이 되니까 해온다는 거겠지 뭐. 안 그랬으면 진즉 결혼 못한다 그러지 않았겠어? 난 우리 엄마가 턱을 그렇게 축해 올리고 말하는 거 처음 봤다. 예비 형수한테 결혼하고 우리 집에 해야 할 거라면서 아예 십계명을 전달하는데 내가 다 질리더라. 저나 우리 집 같으면 예비 시모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의사 사위가 보고 싶었던 건지 딸을 결혼시키더라고요. 제 남자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 상위권 대학 공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아마 제가 아니어도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만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인가 잘난 아들을 2명이나 기른 남자친구 엄마는 아마 며느리에 대한 욕심도 많았을 거란 생각입니다. 남자친구 통해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괜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닥치지도 않을 일로 남자친구와 그만 연애하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뭐든 순리대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할 인연이면 결혼할 것이지만 아니라면 억지로 이어가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친구네 집에 왕래하거나 미리 인사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자기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정식으로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간절히 얘기하길래 큰맘 먹고 남자친구 형 결혼식에 갔습니다. 짧게 얼굴 보는 자리라 해도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얌전히 하고 갔죠. 결혼식장에서 바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 부모님에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제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 차례는 저니까 엄마 미리 인사시키려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희주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웃으면서 인사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순간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분명 웃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어머, 너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떡하니?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인사만 하고 다음에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 우리 집에 한번 와요. 제게는 형식적인 멘트를 한마디 날리시고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 등짝을 한 대 후려치며 이러시는 겁니다. 형, 장가 가자마자 너 결혼시켜달라는 건 아니지? 너는 엄마가 골라주는 여자 만나면 잘 살 텐데 아무나 만나서 책임질 일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저는 따뜻한 예비 시어른의 모습을 기대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남자친구 어머니의 반응으로 순간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직접 실물을 보니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다는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어쨌든 어영부영 예비시댁 가족과 인사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30이 넘어가면서 슬슬 결혼에 대한 조바심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여자들 한 번씩 결혼에 대해 급해지는 시기가 딱 저맘때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30 넘어가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나이 때문에 더 좋은 신랑감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청첩장을 보내오면 마음이 막 급해지죠. 팔랑귀인 저도 그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연애 초반부터 툭하면 결혼 얘기를 꺼냈지만 제가 거부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쯤에는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재정 상태를 공유해봤는데요. 남자친구나 저나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은 돈이 5천이었고 남자친구는 6천 정도, 그리고 집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억가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친정이 부유한 편이라 돈 모으는 거에 그리 집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만 제가 20대에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모님이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남자친구한테는 저희 집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요. 아빠와 엄마는 안양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벌써 30년 넘게 운영하시고 있고 꽤 유명한 식당이에요. 처음에는 1층 건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주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별관도 냈을 만큼 번창한 식당입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고생하며 부를 축적해 자식들 풍요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신 거 저는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제가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엄마는 아직까지 식당에서 종업원들과 같이 서빙도 하고 주방도 들락거리십니다. 그만큼 부지런하시기도 하고 아래 위 없이 사람 대하는 분이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본 분도 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일하고 계세요. 그것만 봐도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시죠? 여장부 같기도 하고 데리고 있는 직원들과 가족까지 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식당 잘 되는 거는 엄마가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잘해서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네 일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을 절대 도구로 보면 안 되는 거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람이 제일 중하지. 하여튼 우리 엄마 참 대단해. 그럼 이제 엄마도 좀 편하게 살지 그래요? 가게 일은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두고 놀러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엄마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게 있니? 다 누리고 사는데 뭘 더 놀려고 하겠어? 식당 주인이면 직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 성공하신 거겠죠? 아빠는 저희 엄마를 엄청 깎듯이 받들어 모십니다. 이만큼 누리고 사는 거 다 엄마 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보고 배운 건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도 데려온 적은 없었으니 그렇게 큰 규모의 식당인 줄은 아마 몰랐겠죠. 아무튼 결혼말 오고 가면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인사시켰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일단 오케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야 일단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 이미 반은 허락한 셈이고 직장이며 외모며 훌륭한 거 보고 더 욕심부리지 않으셨죠. 문제는 저희 집이 아니라 예비시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시키겠다고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사실 인사하러 가는 날 잡기 전부터 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 집에 인사한 것도 알고 있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통해서 자꾸 만나는 약속을 미루는 겁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어 그렇다기에 정말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제가 인사드리러 가겠다는 걸 미루시니까 그때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자꾸 나 만나는 걸 미루시는 거야? 혹시 인사하기도 전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건 아니지?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일부러 나 안 보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제 말에 남자친구는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내가 너 만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선보라고 몇 번을 그러시잖아.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셔. 너네 집에 인사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한 번만 선 나가고 데려오라고 그러시네? 너 알잖아. 내가 우리 엄마 못 이기는 거. 그래서 자기는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미쳤어? 절대 안 나가지.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하다니까 걱정 마. 남자친구 형 결혼식에서 스치듯 한 번 본 거 가지고 제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벌써부터 며느리로서 성에 안 찬다며 만나는 걸 미루는 예비 시모에게 은근히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서 벌써 사위라도 된 것처럼 환대를 받았는데 왜 나는 만나기도 전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드셔서 안 보겠다 하시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이대로 만나자. 나는 상관없어. 내가 뭐 결혼 못해서 목매다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쁘네? 제가 불쾌함을 표현했더니 남자친구는 쩔쩔매더라고요. 사람은 착한데 강단이 좀 없어서 자기 엄마한테도 휘둘리고 저한테도 휘둘리니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렇게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남자친구가 엄마를 이겨먹었는지 엄마가 나가라고 하는 선도 안 보고 결국 날짜를 잡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때 결혼이고 인사고 뭐고 때려치우자고 할 걸 그랬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사람한테 그딴 식으로 예의 없이 구는 거 딱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남자친구에게 애정이 많을 때라 제가 천지분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비시댁 인사하러 갈 때 굳게 마음먹고 가긴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 인사드리러 간다고 정관장에서 홍삼을 사서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잘 보여야 된다고 아버님 어머님 둘 다 드실 수 있는 거로 25만 원 상당을 사서 보냈어요. 갔더니 남자친구 형 내외도 같이 와 있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저를 보러 왔던 거죠. 예비 형님은 저보다 앳돼 보였습니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이 참하더군요. 딱 봐도 귀트가 흐르는 인상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두 분 다 일단 웃으면서 인사는 받아주시더라고요. 식사 자리가 시작되고 대화를 하는데 딱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는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 아는 거 당연한 거라
저한테 아들 자랑 늘어놓으시는 것도 다 맞장구 치며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귀한데 내가 떡하니 아들을 둘이나 낳고 한 놈은 의사까지 만들어서 다들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몰라. 첫째 며느리도 부족한 듯 싶었지만 시집와서 남편한테 잘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을 놓았다. 둘째 놈은 내가 골라준 며느리감으로 맺어주고 싶었는데 만나는 사람 데려온다고 하길래 내가 기대를 많이 했어.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있어도 예쁘게 봐주세요. 결혼하면 어른들한테도 잘하겠습니다. 우리 큰애 결혼할 때 어찌했는지 혹시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만큼은 신경 써서 해줬으면 하는데 혹시 집안 형편이 힘들거나 하면 미리 말해주련? 실은 제가 유학하는 동안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저희 둘이 소박하게 시작하더라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부모님이 뭘 하시는데? 형편이 많이 안 좋은 거냐? 두 분이서 같이 작은 가게 운영하세요. 형편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최대한 겸손하게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는 제 말 듣고 우리 집 형편이 많이 기운다고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1시간 내내 예비 시모에게 들은 소리는 그래도 엄마 눈에는 며느리감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이 원체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말이다. 그래도 인물 하나는 봐줄만 하구나. 겪어봐야 알겠지만 혹시 인물값 하진 않겠지? 이렇듯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투의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 다행인 건 옆에서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있던 예비 형님이 어머니가 하는 말에 일일이 토를 다는 겁니다. 어머니. 여자 보는 눈이 없긴요. 제가 봤을 땐 우리 도련님 여자 보는 눈 정말 있는데요. 키도 크고 예쁘고 저보다 훨씬 나은데요, 뭘. 어머니, 희주 씨 공부했다는 미국 학교 되게 유명한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은 회사고요. 희주 씨 도련님보다 연봉도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비슷한 정도지 제가 뭐 월등히 많거나 그렇진 않죠. 뭐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보다 많겠니? 그래, 일단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냐? 둘이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큰 며느리 말에 대꾸하시는 거 보고 그래도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왔다는 큰 며느리 앞에서는 저러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예비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표정 관리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찌어찌 인사는 잘 마무리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인데 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아들한테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어떻게 처음부터 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겠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우리 형수는 온갖 수모 다 겪고 결혼해서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 살더라. 너도 막상 결혼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시어른들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오고 간 대화나 제가 그리 환영받지 못한 분위기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애매한 게 차라리 저를 문전박대하거나 상식 이하로 대했다면 거기서 결혼 생각 접었을 것 같은데 또 시아버지나 시아주버님 내외분들은 상식적이었거든요. 말을 밉상으로 하는 예비 시모만 문제였고요. 저는 일단 추진해보자고 결심하고 남자친구와 논의 끝에 한 달 후로 상견례를 잡았고 드디어 우리 가족과 예비 시댁 가족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근래에 겪은 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다 모여 서로 소개하고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뭐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한참 동안 저희 엄마를 쳐다보시길래 왜 저러시나 하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칭찬하고 예비 시모 되실 분은 저 칭찬하는 형식적인 덕담이 오고 간 후 결혼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좀 심하다 싶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댁에서 따님 교육을 잘 시키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부족한 건 결혼해 살면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겠지만 미리 당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희 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아침이랑 저녁밥은 손수 차려줬으면 하네요.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저는 아침밥 한 번도 굶긴 적 없습니다. 둘 다 맞벌이하니 혹여 소홀할까봐 걱정이라서요. 그리고 명절이랑 시댁 행사는 무조건 시댁에서 하루는 자야 합니다. 그건 지금 큰 며느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일주일 한 번은 꼭 가족들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머니가 혼자 따발총처럼 말을 하시는데 옆에서 예비 시부가 민망한 표정으로 어머니 옆구리를 툭 치시더라고요. 아이, 이 사람 그만 좀 해. 그런 거야 차차 살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예비 사돈댁 앞에서 벌써부터 그래? 미리 말해야 나중에 탈이 없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하게 놔둬봐요. 저희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우리 첫째가 의사인 건 아시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큰아이가 예단이며 혼수며 참 잘해왔어요. 제가 그만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는 만큼은 그 댁에서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예단 간소하게 하는 대신 우리 아들 차를 외제차로 바꿔주셔도 좋고요. 제가 인사 갔을 때 저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워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고 엄마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딸도 돈을 버는데 왜 밥 차리는 게 우리 딸 몫이 돼야 하나요? 대개 아드님도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왜 우리 딸이 밥 차려주고 설거지도 해줘야 하는 거죠? 같이 맞벌이기도 한데 왜 아들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대로 사위가 우리 딸한테 밥 차려줘도 되지 않나요? 현준이 자네 한번 말해봐. 우리 딸이 차려주는 밥상 받기만 하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 생각인가? 했더니 남자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 바꿔주고 예단 부족함 없이 맞춰드리면 그 댁에서는 애들 신혼집 대출 없이 해주실 건가요? 엄마의 말에 예비 시모가 약이 올랐는지 이러시더군요. 들어보니 잘 사는 집 딸내미도 아니던데 지금 저희더러 대출 없이 집을 해오라 요구하시는 건가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집 대출 없이 우리 쪽에서 해주면 제가 요구하는 건 전부 해올 수 있어요? 아니 가만, 제가 지금 보니 그쪽 어머니 되는 분을 어디서 뵌 것 같네요? 예비 시모는 갑자기 말을 하다 말고 저희 엄마 얼굴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저는 초면인 것 같은데 저를 어디서 보셨다는 건가요? 아니,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봤네요. 어머, 생각났다. 혹시 호계동에 홍미가든이라고 거기 식당에서 일하나요? 맞네, 맞아. 아까부터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개모임을 거기서 했거든. 거기서 우리 테이블 서빙해주던 아줌마 맞죠? 어머 세상에, 세상 참 좁네.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서빙했던 사람이네요. 식당에 손님으로 오셨었나 보죠? 죄송한데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식당 이름은 맞군요. 아니 사돈댁이 그리 잘 살지 않는 건 짐작하긴 했어요. 근데 그 나이에 식당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렵나요? 그럼 예단이고 혼수고 우리 쪽에서 원하는 거 맞추는 건 힘들겠군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집 며느리를 드리는 게 싫었는데 아니 듣자 하니 너무 말이 심하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희 부모님은 불쾌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리를 팔 작정이었는데 그때 예비 시모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암튼 그것만 봐도 딱 그 댁 사정이 보이네요.
그 정도 조건이면 제가 요구한 거 다 감수하셔야 하는 입장인 거 모르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허락은 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지요. 나중에 혹시 형편 어렵다고 우리 아들에게 돈 얘기하거나 손 벌리면 그때는 제가 사정 안 봐주고 둘이 이혼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엄마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앞에 있던 물컵을 냅다 예비 시모에게 끼얹었습니다. 시어머니 비명소리가 방안을 울렸고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냉수를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는 짓거리가 아주 무식한 집안이네. 뭐요? 무식? 말 잘했네. 지금 누가 무식한 집안인지 모르나 본데 우리는 이 결혼 못 시키겠으니까 그쪽 입맛에 맞게 잘나신 며느리 얻으세요. 내가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 확실히 알겠네요. 원 사람을 위아래로 따져가며 대하는 것만 봐도 딱 글러먹은 집이구만. 대근 앞으로 우리 식당 발도 못 들일 줄 알아요? 왜냐? 그 식당 주인이 바로 나니까. 입구에 지키고 있다가 당신놈을 소금 뿌려 내쫓을 줄 알아. 우리가 그쪽 아들한테 손 벌릴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식으로 사람 따지는 거 보니 나도 할 말 해야겠네. 누구 재산이 더 많은지 한번 계좌 까볼까? 희주야, 더 볼 것도 없다. 다들 일어나, 집에 가자. 엄마가 하는 말 듣고 순간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분명 그 식당이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걸 아셨을 테죠. 게다가 거기 사장이라고 하니 아차 싶었을 겁니다. 물세례 맞고 어버버거리는 예비 시모 옆에서 예비 형님은 조용히 입을 가리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완전히 그 집에 시집 가는 거 맘 접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이 결혼 할 거니? 저는 울면서 안 하겠다고 했고 제 대답을 들은 아빠는 그 아들 가지고 그리 요새 떠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그댁 아들은 평생 장가 못 갈 듯 싶네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제 상견례는 파고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오고 가는 거 없이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고 아빠는 이상한 시댁 만나서 마음고생할 뻔했다며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잠잠하더니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이별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만나서 파혼 의사를 잘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부모 때문에 파혼하는 걸 말이 안 된다 하는데 한참을 실랑이 하다 결국은 말다툼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까지 이렇게 틀어지셨는데 이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오고 간 거 없이 서로 피해도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하고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야.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어? 우리 엄마한테도 좀 시간을 줘라. 아무튼 그날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고 내가 사과할게. 사과는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직접 하셔야지. 사과하신다면 받겠지만 결혼은 별개야. 나도 생각 접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막말하신 거 사과는 하겠지만 어쨌든 너희 엄마도 물 끼얹으신 건 사과하셔야지.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리는 거 알잖아. 거기서 주먹 안 오고 간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준 씨가 엄마를 못 말리면 나는 남편도 못 말리는 시어머니를 혼자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길래 이제 알겠지? 내가 결혼 왜 못한다고 하는지.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그 길로 예비시댁과 관련된 모든 인맥의 번호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이 없길래 이대로 끝났다 싶었고 저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엄마가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원래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뭔 일인가 싶어 받았죠? 근데 엄마가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주야, 너 오늘 우리 가게 누구 왔었는 줄 알아? 아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왜 엄마? 혹시 현준 씨 갔었어? 저는 혹시 헤어진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사정하러 갔나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예, 현준이가 왔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단념시키고 돌려보냈겠지. 현준이가 아니라 그 집 엄마가 와서 쇼하고 갔어. 어머, 대체 왜 왔대? 미쳤나 봐. 왜 그랬겠냐? 자기가 고민해보고 아쉬워했겠지.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애들 결혼시키자고 막무가내로 자기 말만 하더라. 원래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엄마 뭐라고 그러고 보낸 거야? 뭐라 그랬겠어? 돈 없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무식하고 경험 없는 건 죄라고 그랬다.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모르니? 엄마 식당 종업원인 줄 알고 딱 무시하는 거 봐라. 그 여자 아마 큰 며느리가 부자 아니었으면 개무시하고 종년 취급할 사람이야. 아마 그 집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혼하거나 연 끊고 살 거다. 엄마 말이 틀림없어. 어쨌든 죄송하다 하는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랬어. 아마 다시는 안 올 거다. 그분이 엄마 식당까지 찾아가 그런 진상을 떨었다는 거 듣고 내심 통쾌했지만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드린 것 같아 부모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서로 돈 든 거 오고 간 거 없이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만약 돈까지 들었다면 저 부모님께 얼굴도 못 들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일 있고 나서 남자친구한테는 더 이상 연락 없었는데 번호를 몰랐던 시모 번호를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도 모자라 제게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 네가 앞으로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나 있겠어? 네 부모가 맘 접은 것 같긴 하다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을 어찌 이기겠니? 나도 지난 건 다 묻고 갈라니까 너도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려봐라. 이러시길래 진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음침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 성격이세요? 그 정도로 말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질척거리세요? 저는 더 할 말 없고요. 되게 아드님하고 잘 끝냈으니까 다시는 끝난 일에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신고합니다. 뭐? 너 인연, 네가 우리 아들보다 잘난 게 뭐 있는데 결혼을 안 한다 그래? 유세 떠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네 부모 돈 많다고 그거 믿고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 네, 우리 부모님 돈 많아서 대같이 가난한 집 며느리로 가는 꼴은 죽어도 안 된다 하시네요. 이제 주제 파악하셨죠? 그럼 전화 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진 몰라도 좋은 소리로 그만하라 하면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고 번호 차단해버렸고요. 참 더럽게 그 집하고 인연을 끝냈습니다. 엄마는 저 파혼하고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종종 이러십니다. 참 세상 좁다더니 어쩜 네 시모 될 뻔한 사람이 우리 식당에서 나를 먼저 봤다니? 만약에 네 시모가 나 못 알아봤어 봐라. 상견례 어영부영 끝나고 결혼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냐? 그렇게 없는 사람 무시하는 집안인 거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 세상 돌고 도는 거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다. 몇 번을 질척거리던 사람들인데다 하도 본색 숨기고 미친 짓 하는 사건들이 언론에도 연이어 나오다 보니 부모님은 혹여 제가 해코지 당할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 출퇴근을 아빠가 시켜주셨어요. 딸이 되어가지고 걱정만 시켜드리고 어쩌죠? 저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나 부모님께 갚고 싶습니다. 아니,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혼자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 사연으로 고구마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이상한 시댁 만날 뻔한 거 잘 탈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결혼하신 선배님들의 쓴소리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했던 저는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배운 게 더러우면 피해야지 절대 맞서거나 거기에 뛰어드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저는 파혼하고 나서 사람에게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직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는 게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아마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때까지는 우리 가족에게 잘하고 저를 사랑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파혼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살아가는 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